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기사가 이렇게 시작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부채를 잔뜩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에 한숨을 내쉬며 또 문재인 탓이구나. 정부에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이거를 400조 국가 채무를 늘려놔 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이 얘기거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통계까지 제시했는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인데 지난 정부 5년 만에 1076조로 됐다. 400조가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숫자 가지고 이게 장난치는 것 같게 너무 심한 게, 그러면 이번 정부만큼 경제 성장률이 낮고 이번 정부만큼 실질소득 감소가 나타난 정부가 없거든요. 이게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가지고 50.4%예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나 50%안 넘어갈래.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50%못 넘긴다고 홍남기가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50%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부채. 그때 40%대였죠. 그렇죠. 4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재정 적자에 대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럽의 독일처럼 유지시키려고 하는 기재부 관료들의 등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을 취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취하지 못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촉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 선진국 정부들이 한 10%씩 빚 늘려가지고 팍팍 줬는데 오히려 우리가 즐겁지. 우리는 한 5, 6%밖에 안 늘렸었을걸 그때? 제 기억에? IMF가 그때 그래서 한국은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하라고 권고까지 했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50.4%면 지금도 훨씬 더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확정한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뤄야 되겠죠. 근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2%가 늘어났다. 그래서 677조 4천억 원이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다겠죠. 근데 이게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밑돈다. 왜냐하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수입 증가율 6.5%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쓴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내년 지금. 예산도 안 쓰는 기조다. 아까 건전재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전재정, 그러니까 감세를 해가지고 다 이 세입 기반을 다 없애버린 상황이잖아요. 그걸 감안해도 안 쓴다. 이거는 안 쓰는 예산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런 경기 상황에도 돈을 안 쓴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수단이 없다라는 아까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에 들어있다고 보이고,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과거에 낙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뭐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감세를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그 많이 번 돈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트리클 다운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아주 그 얄팍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처음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얘기했던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하다 안 되니까 중반에 이거 낙수 효과라는 게 기업들한테 돈 벌게 해줬더니 기업들이 그냥 끌어안고 있고 밑으로 내려보내진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정운찬 총리를 불러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업들의 멱살을 잡고서는 빨리 내려보내 밑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동반성장은 사회주의인지 뭔지 난 모르겠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동반성장 사회주의라는 비판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 아베 신조나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는 중간에 기업들의 멱살을 잡고서는 임금을 인상해줘야 된다를 정부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 인상 이 사이클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예산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전혀. 이거 언제까지 이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실패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학습 능력이 없다. 보수 정부의 어떤 저 기준으로도 가장 먼저 꼽는 게 경제 성장률 아니었습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이 지난 정부들보다 다 낮아. 에? 그러면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래? 그러면 1인당 GDP로 따져보면요. 1인당 GDP는 2021년에 한국이 최고 찍었어요. 36,000인가 7,000인가 찍었거든? 그 다음에 최근 거 찾아보니까 34,000, 5,000원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올 1년에 1인당 GDP가 줄었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계속 줄을까? 하나는 환율 영향. 환율이 달러 때문에 1,300원대니까 그러니까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 때문에 그 1인당 GDP가 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끌어다가 쓰잖아요. 저쪽에서 현대차 뭐 공장 만들잖아요. GDP잖아요. Gross Domestic Product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줄지.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그러면 1인당 GNI를 쓸까? 그로스 내셔널로 쓰면, 그렇지. 그로스 내셔널 인컴으로 쓰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우리 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미국이 좋아하는 그나마 제조업에서 그래도 돈 많이 주는 반도체나 자동차 회사들을 미국이나 이쪽으로 다 가서 그쪽에서 수익 얻게 하고 우리 고용은 아주 저질 고용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건 바람직한 건가? 국민들 잘 사게 하는 건가? 대기업 양질의 고용 일자리 창출하게 하는 건가? 보수 정부가 늘 주장하듯이 그냥 미국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바이든이 하자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해서 다른 지표들은 엉터리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